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엉덩이 쪽에 종양이 생긴 한 남성이 2015년 어느 병원에서 종양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년 뒤 남성은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껴서 다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럴 수가, 수술 부위에 수술용 튜브가 그냥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수술용 튜브를 제거한 후 처음 종양 수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남성분은요, 해당 병원 재단을 상대로 해서 6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과연 얼마를 받았을까요? 재판부는 병원 의사가 수술 당시 남성의 체내에 삽입된 수술용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서 남성이 이를 제거할 때까지 그 부위에 통증 또는 이물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이 된다. 해당 의사의 사용자인 재단은 그래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적인 손해를. 그런데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요, 별다른 신체적 손상은 없었다면서 700만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신체적 손해배상이 있었다면은,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이 됐을 텐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사실 변호사로서 이 부분이 참 불만이 있대요. 그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일단 인정된 것이 참 다행이다 싶고요. 이 부분이 700만 원 어쨌든 인정됐는데,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남성의 수술용 튜브를 정형외과에서 1회 정도 단순한 처치로 제거를 했다. 정형외과에 내원했을 당시에 수술 부위의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 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절제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튜브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좀 작고 또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자료를 작게 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퇴원시킬 때 또 한 번 확인을 하잖아요. 이제 이나마 이게 지금 신체적으로 손해가 없었으니 망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게 이런 주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면에서 이제 위자료 액수를 좀 많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병원과 관련해서 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되냐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병원들의 주의 의무를 좀 더 강하게 부과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다른 형제보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많이 했거나 병간호를 오래 했을 경우에 상속액에 차등을 좀 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했거나 병간호를 오래 했거나 하면서 부모님께 좀 많이 도움을 드렸던 자녀는 자신이 기여분을 주장을 해서 네. 자신이 그 기여분 한 만큼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재산을 이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나누는 방법으로 자신의 몫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러시는 부모님들이 또 유언으로 해서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분별 있게 나누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양담소 홈페이지에 직접 도착한 사연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연 듣고 변호사님 좋은 조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 상가 건물이 저희 세 자매도 모른 채 큰언니에게 증여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2018년 3월에 증여되었고 큰언니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큰딸에게 주고 싶어 했고 그렇게 증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큰언니가 여러 번 아버지께 달라고 졸랐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어서 2017년 8월 병원에서 인지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사소견을 받았고 2018년 5월에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증여가 됐는데 5월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네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함께 재산을 일구셨지만 모든 재산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더 심해졌고 강압적이신 아버지를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큰형부는 의사인데요. 오래전에도 부모님 집 매매를 통해 큰형부의 병원 개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가까지 큰딸이란 이유로 이렇게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길을 잃거나 하면 큰언니가 아닌 멀리 떨어져 사는 제게 경비 아저씨가 연락을 하시고 부모님의 병원 진료도 셋째 언니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받았으면서 부모 봉양에 소홀히 하는 큰언니를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가는 2018년 3월에 증여가 됐고 5월에 치매 판정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증여 무효 소송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 증여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질까를 떠나서 소송의 제기는 가능한데 네. 문제는 지금 아버님이 치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을 대신해서 성년 후견인을 지정을 하고 성년 후견의 개시가 먼저 진행될 사안입니다, 사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단은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그 주체가 지금 아버님이 되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현재 치매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아버님과 관련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을 지정을 하고 그 성년 후견인이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우선 네. 절차 자체부터 그렇게 밟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증여할 당시에 아버님의 상태에 따라서 증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러면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증여가 무효가 되려면 증여를 해주신 아버지가 이 상가를 내가 큰딸에게 줘야 된다. 내가 이 상가를 큰딸에게 명의를 넘겨준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었는지 아버님의 의사 능력이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당시에 그와 같은 의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입증하는 게 이 소송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님이 지금 치매 진단을 받기까지 병원에서 지금 좀 치료도 받고 이런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2017년 8월부터 인지 저하가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소송의 이런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이 될까요? 이 치매라는 질병이 사실 다른 의사 무능력의 질병과는 좀 다르게 그 판단 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버님이 그동안 치료를 받으셨던 의료 기록, 진료 기록을 가지고 다른 이제 전문인에게 감정을 맡겨서 아버님이 과연 이 상태였을 때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의사 능력 상태를 갖췄는지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 5월에 받았다는 치매 진단 자체도 완전히 판단 능력이 없는 진단인지 아닌지도 지금 사실은 지금 사연으로는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5월에 완전히 무능력인 진단이라고 했을 경우에 3월에 그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도 소송상으로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아버님이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신 사안인 것 같아서 느닷없이 또 이렇게 가서 증여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 사실 다른 형제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막내 동생이 성년 후견인 절차를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밟는다라고 하면 이제 성년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일단은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족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그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 후견인 풀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를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과 친족을 같이 선임할 수도 있고 이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그 기준이나 아니면 그 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이런 사안인 경우에는 또 지금 증여를 받은 큰언니 쪽도 서로 성년 후견인이 되겠다고 그렇죠. 네. 사실은 많이 다투기 때문에 이 성년 후견이 누구와 되느냐 자체도 굉장히 분쟁이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사연을 보면은요. 근데 어머님도 조금 억울하실 것 같긴 해요. 같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군 재산인데 어머니도 상가 증여에 대해서 반대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머니의 증언이 혹시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의사 능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증여할 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입증하는데 이제 어머님의 증언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어머님이 그만큼의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사실 지금 질의 주신 부분만큼으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버님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는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머님은 이제 가까이서 아버님을 보살피셨으니까 당시 상태도 아실 거고, 당시에 그렇게 이제 증여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좀 오고 간 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증언을 해주신 거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일단 무효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효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내지는 무효소송에서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도저히 본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이게 지금 아버님이 일단은 생존해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여가 이제 완전한 걸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회복할 방법은 없고 아버님 사후에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럼 돌아가신 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큰따님에게 주신 그 상가가 이게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이상 나눌 재산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남아있는 다른 자녀들은 큰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네. 자신의 몫을 다시 되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큰형부 병원 개업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에서 이미 지금 큰딸 쪽으로 많이 내용이 갔고 큰형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명의는 큰형부에게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큰딸에게 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다 주장을 한다면 유류분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 안 변호사님 조언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